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레입니다. 오늘은 유독 화창한 일요일이라서 이런 날 또 바이크를 타지 않으면 한이 되잖아요. 바이크에 시동을 힘차게 걸어줍니다. 또한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호랭이 라인업에 추가된 883 세미 초퍼를 타면서 초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을 가볍게 풀어드리면서 라이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채워보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크건 초퍼로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초퍼라는 영역을 궁금해하고 실제 초퍼 바이크를 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같은 바이크의 실증 또는 근래 디지털로 도배된 모터사이클에서 올드한 아날로그로의 회귀에 귀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아날로그적인 필름 카메라가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듯이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첨단의 기계가 있는 반면에 아날로그적인 그런 마초적인 원초적인 느낌의 이런 올드스쿨풍의 차퍼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초퍼 바이크 같은 경우는 프론트 포크가 15cm 즉 6인치 정도 길게 연장이 돼 있어서 이질적인 핸들감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지만 그 이질감을 이길 수 있는 초퍼만의 핸들링 스킬을 마스터하고 나서는 초퍼 라이딩의 참맛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를 타왔지만 이 초퍼 바이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묘한 매력에 달리는 내내 빠져듭니다. 초퍼 바이크는 기본적으로 코너링보다 직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를 오래 타온 분들도 저속 코너링 또는 유턴 시 병아리 라이더가 되고 말죠. 그렇지만 초퍼 바이크가 내어주는 낭만과 자유로움 그리고 개성 넘치고 유행을 타지 않는 매력이야말로 단숨에 모든 불편함을 이기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바이크를 타건 부디 안전하고 즐겁게 그리고 양보와 질서를 지키는 라이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자, 이제 즐겁고 안전하게 복귀 라이딩을 하겠습니다. 복귀해서 지하주차장에 바이크를 세워놓고 차근차근히 제가 어디를 커스텀 했는지를 한번 세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끄러운 데서 하는 것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조용한 시간에 할 때는 굉장히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바이크를 파킹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히 바이크 앞쪽부터 뒤쪽까지 어디 커스텀 됐는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제 바이크들이 있죠. 4대가 총 4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의 이 주인공인 이 세미차퍼 883 세미차퍼를 이게 앞쪽부터 뒤쪽까지 한번 짤막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대는 기본적으로 XL883L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슈퍼로우라고 알고 있죠. 슈퍼로우 차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커스텀이 된 겁니다. 가장 이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앞부분부터, 이 바이크 앞부분은 지금 보면 휠이 굉장히 크죠. 원래 스포스터 883 슈퍼로우가 18인치 캐스트 휠이죠. 그 알루미늄 휠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1인치 스포크 휠로 인치 업이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지금 굉장히 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게 여기 보면은 연장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 포크가 쭉 있는데 쭉 올라가다가 여기 이 부분이 보면은 다르죠? 약간 연장 키트입니다. 이거는 케이스 모터크래프트에서 연장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6인치 센치로 하면 대략 한 15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연장이 되어 있죠. 포크가 약간 롱 포크로 이렇게 보시면 길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차파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그거 같아요. 이 키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키를 돌리는 이 자체가 지금 왼쪽으로 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왼쪽으로 와 있고 이 탱크를 업을 하게 되면은 탱크를 여기 업 키트를 써가지고 업을 하게 되면 위로 올리게 되면 이 배선이 하단에 배선이 싹 노출이 됩니다. 스포스터를 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키 로케이션, 케이블 로케이션 작업이라고 해서 모든 케이블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이 하단 쪽으로 이렇게 묶어 줍니다. 그리고 이게 키 위치도 바꾸고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하는 그 작업을 키 로케이션 작업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계기판도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브라켓을 이용해서 계기판이 와 있죠. 원래 같으면 계기판이 여기에 놓여져 있어야 될 건데 차파의 특징은 이게 찹이라는 뜻이 이게 잘라서 덜어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자기가 봤을 때 이 앞쪽 부분에 쉽게 말해서 조금 간소화 시키는 거를 어떤 중점적인 커스텀을 그 플랜으로 잡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 앞에를 좀 시원하게 만드는 스타일로 초퍼를 대부분 만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핸들을 보시면 핸들이 굉장히 폭이 좁죠. 이렇게 보시면은 뒤로 이렇게 거의 일자로 가깝게 하고 이 핸들과 핸들의 이 좌우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실제 이 영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포크는 롱포크고 핸들은 짧고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핸들을 살짝만 좌회전 우회전을 하면 이게 핸들이 팍팍 팍팍 이렇게 하고 꺾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적이고 끌바 할 때 굉장히 초보자들은 힘들어서 끌바를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약간 이질감 느껴지는 그런 핸들감이지만 이거는 네오팩토리에서 나온 이 버콘 핸들이라는 핸들입니다. 버콘 그 차퍼 할 때 많이들 쓰죠. 레빗 핸들, 버콘 핸들 많이 쓰는데 이거는 네오팩토리에서 나온 버콘 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립도 화이트로 버콘 그립이 이게 다 네오팩토리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발판, 기어 시프트, 텐덤, 발판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깔맞춤이 되어 있죠. 이거 다 네오팩토리 제품입니다. 핸들이 올라가고 포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하면 이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될 게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케이블, 롱 케이블이 다 바뀌어야 되겠죠. 제 거는 구형이기 때문에 12년식이라 이거는 ABS가 없죠. ABS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구형 모델을 가지고 초퍼를 많이 꾸미곤 합니다. 보시면 다 롱 케이블로 전체가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롱 케이블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는
이 탱크, 이 스페셜 오더로 되어 있는 이 탱크 자체가 48에 들어가는 피넛 탱크입니다. 7.8리터짜리 피넛 탱크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포크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 바이크 스탠드가 상대적으로 짧겠죠. 이게 바이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본 스탠드로는 넘어져 버립니다. 옆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특수 용접을 해서 약간 올려줘야 돼요. 포크가 올라간 그 높이만큼 이렇게 스탠드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이크가 옆으로 넘어지겠죠. 자, 이렇게 이만큼 해서 앞쪽은 대충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시트 같은 경우도 텐덤 시트죠. 이것도 위바이크에서 구매한 텐덤 시트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바도 롱 시시바로 해서 장착이 되어 있고, 뒤에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도니 커스텀에서 수입을 해서 팔고 있는 그 테일램프인데 굉장히 그 시야성이 좋은 것 같아요. 밤에도 굉장히 잘 보이고 LED가 적절히 섞여 있고 그래서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테일램프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 에어필터가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게 생긴 에어필터가 달려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문화이즈에서 나온 오픈흡기입니다. 굉장히 하이플로 계열의 오픈흡기,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오픈흡기는 아니고 제가 볼 땐 순정보다 조금 낫다,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약간 클래식하고 이 디자인 자체가 자그맣기 때문에 여기에 언방하게 이렇게 큰 에어펠트가 들어가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에어펠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스크리밍 이글이 구형이죠. 2012년식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연결관 있죠. 중간에 그 14년 15년식부터는 이게 그냥 일자로 이게 빠지죠. 이게 쭉 빠지지만 12년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머플러 시작점에 여기 연결 부분이 머플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배기관이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약간 다르죠, 구형은. 이렇게 해서 스크리밍 이글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커스텀 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많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커스텀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걸 타고 조금 그래도 좋은 계절이니까 여행을 떠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